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차트상으로 1만 달러 선을 단기적으로 어제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또 이 9천 달러대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페이크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1만 달러를 돌파하는 흐름들에서 다시 9,400달러까지 떨어지는 흐름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1만 달러를 이제 돌파했을 때 나온 기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개선이 되었던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는. 자, 그리고 블록원의 CEO, 지금 이오스 개발사죠. 블록원의 CEO가 이오스 최고의 한 해가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이 오는 3일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출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본의 부총리가 암호화폐 세율을 20%로 낮출 의사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유니온이 이 리플 출자 기업인 머니그랩에 인수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규제, 이 블록체인의 SNS가 대안이다 라는 기사를 내놨고요. 그리고 데이빗 체인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데이빗이 암호화폐 클레이를 워너마켓에 상장을 시켰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가 도메인 이름으로 블록체인 간 연결을 개선하는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AI와 양자통신 등 혁신 인재를 키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7개 ICT 연구센터를 신규 지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선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제 단기적으로 급작스럽게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강한 기대감을 좀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달러를 돌파하니까 앞으로 상승만 남았나 라고 보고, 다들 이제 기대감에 차서 여기에서 많이들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400달러 선을 이제 저항선으로 다시 한번 맞고, 그 가격대가 얼마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로 또 1만 선 아래 9,000달러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폭을, 이 상승폭을 고스란히 다 되돌리는 폭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빠지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거기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9,400달러 선에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1만 달러를 돌파했던 게 완벽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페이크, 그러니까 속임수 패턴 정도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말미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1만 달러를 굉장히 많은 그 분석가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강한 저항선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러 선을 이제 돌파하는 것들을 다들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고, 1만 달러를 돌파하면 모두 다 이제 더 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만 달러를 돌파시키면서 가격을 올리지만, 그게 단기적인 속임수 패턴일 수도 있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든 이걸 확인하고 명확하게 완성이 된 다음에, 흐름이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된 다음에 봐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걸 깨고 올라갔다, 다들 저항선이라고 말한 1만 달러를 돌파했으니까 이제 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건 자제를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52평선, 그러니까 4시간 봉으로 52평선이 아래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RSI도 단기적으로 과매수 국면까지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면서 다시 중간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45에서 이제 50선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보다 오히려 하락할 때 거래량이 더 많은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일봉상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에도 차트가 극명하게 이제 갈리고 있죠. 위쪽으로 올리는 모습,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더 강하게 지금 찍어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잠깐의 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내려버리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변동성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횡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52평선, 5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아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그 아래 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여기를 테스트할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 같이 열어놓고 보시고 다른 분석가들의 분석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딩 샷은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이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10,000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전망을 한 포인트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10,000가 돌파하면서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포모를 통해서 이제 $1,500 선을 푸시를 하고 여기를 깨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하고 이제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우선은 골든크로스가 과거에 출현했을 때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 흐름들이 나왔을 때 삼각으로 위쪽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 위쪽으로 가격이 모아지면서 위쪽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이 서포트 이제 지지선 역할을 계속 해주면서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지금 이 패턴하고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횡보를 하면서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형태를 지금 이제 두 번째 요소로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52평선, 5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서 지금 가격 아래쪽에서 지금 받쳐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터치를 하지는 않았고 그 위쪽에서 계속 이렇게 모아가는 흐름들이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만약 이제 삼각으로 수렴으로 완성이 되고 만약 가게 된다면 위쪽에 저항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 $1,500 선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12,300 선 그리고 $13,800 선이 최고점까지 전 고점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00 선까지가 아무래도 그 9개월 동안에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걸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 체리슨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어긋나게 지금 가게 되었죠. 우선 $1,111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1,500 선, $1,533 선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오히려 내려와 버리는 $9,400 선으로 내려와 버리는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망들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10,000달러 회복에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얼터너티브에서 나오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입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투자 심리가 어떻게 지금 일반 대중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이제 50선 중립 정도였는데 이제 56으로 그리드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꽤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투기 심리도 강하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지금 이제 탐욕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1만 달러 선을 깨트리고 내려오면서 아마 이 흐름도 단기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는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양상과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양상마다 계속 변동성이 심하다는 걸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죠. 과거에 이제 공포 단계에서 그나마 지금 이제 탐욕 단계까지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자, 그리고 블로그원 CEO가 이오스 최고의 한 해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오스의 이제 개발사죠. 블로그원의 최고 경영자 브랜던 블로머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오스 정식 출시 2주년을 축하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조화롭고 성능이 뛰어난 블록체인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것에 감사한다. 올해는 이오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이 블로그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EOS.io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유망 기업 34곳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뭐 EOS가 벌써 2주년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 뭐 자신감을 계속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EOS도 지금 계속 이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가격대에서는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아직 특별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이 출시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3일 출시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오늘 확인을 직접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클립 서비스가 오픈이 됐고요. 카카오의 이제 더보기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클립이라는 이 지갑이 이제 열리고요. 이 지갑을 이제 생성하시면 바로 50 클레이를 이제 선물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클레이당 보통 200원 정도의 지금 시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50 클레이 정도면 이제 한 10,000원 정도? 약 10,000원 정도의 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한번 볼만 할 것 같고요. 이 클립이라는 지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X는 이 클레이튼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클립을 한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밝혔고, 이 클립은 그라운드 X가 개발한 클레이튼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되는 다양한 암호화폐 저장과 거래를 지원하는 지갑입니다. 이 그라운드 X가 발행한 자체 암호화폐인 클레이를 포함해서 향후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의 저장도 지원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클립은 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에 탑재돼서 5천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인데, 이 사용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이 카카오 페이지에 더보기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업계가 해결해야 될 이제 수건 과제 중에 하나가 진입장벽 해소와 그리고 사용자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클립이라는 서비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를 등에 업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좀 수월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국내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규제나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지고 좀 완화가 된다면 아마 이제 클립을 통해서 클레이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클레이의 활용도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부총리 암호화폐 세율을 20%로 낮출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일본 부총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을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아소다로는 이날 열린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세율을 20%로 낮출 의사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는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과 개인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부총리는 일본 가구가 보유한 금융자산 1900조엔, 약 21조 원 가운데 900조 엔 정도가 현금 예금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세율 조정은 불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거래, 채굴, 대출 등을 통한 암호화폐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최고 55%까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주식에는 20%의 고정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세율이죠. 실제 55%면 정말 큰 그 세율인데요. 이 세율을 아마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이 낮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지금 잘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암호화폐 마진거래에서 레버리지 한도를 2배로 줄인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원 질의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 전문가 및 외환 전문가 그룹과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이 대중 의견도 수렴했다라고 금융청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암호화폐 가격 급락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상한선 하향 조정은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일본 금융청은 최근 일본 STO 협회와 일본 가상협회 거래협회 두 곳을 공인 상품 거래 협회로 정식 허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은 산업이 주도하는 규제 마련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지금 암호화폐 업계 쪽으로는 조금 더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세율 부과들이 조금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들도 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 리플 출자 기업 머니그램의 인수를 제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국제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 유니언이 머니그램의 인수 제한을 했습니다. 익명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비공개로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사도 관련해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머니그램은 전 세계 35만 개 가맹점 네트워크와 24억 개 은행 모바일 계좌를 보유하며 해외 송금 산업을 선도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결제 이용 증가로 산업이 쇠퇴하면서 머니그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퍼와이즈, 월마트 등이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시장 경쟁도 지금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도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통해서 금융업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죠. 자, 이런 경쟁이 이제 심해지면서 여기 머니그램도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도 이제 해외 송금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하는데, 각국 정부의 대응 조치로 미국과 해외에 위치한 다수의 머니그램 지사들이 문을 닫았고, 이 기간 동안 머니그램의 디지털 거래 규모는 늘었지만 1분기 송금액의 18%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인수가 머니그램과 자본 제휴를 맺고 있는 리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리플이 지금 지난해 6월과 11월 투자를 진행해서 머니그램의 지분 9.9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그램은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ODA를 사용해서 멕시코 페소 외환 거래량의 약 10%를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머니그램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해외 송금 및 결제의 미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송금 업체로서는 이제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인수 제한이 또 솔깃할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서 이 업계들도 아무래도 계속 재편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인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앞으로 출현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송금 업체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들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리플과 이 머니그램 이런 이제 회사들은 여기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규제, 이 블록체인 SNS가 대안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대형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블록체인 SNS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플랫폼의 통제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한 탈중앙화 SNS 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트위터와의 신경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 26일 트위터가 이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통령의 게시글에 오해가 소지가 있다라는 팩트체크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어 29일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전도 시작된다라는 글을 올리자 트위터는 폭력 미화 행위에 대한 플랫폼 운영 원칙 위반이라며 이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미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소셜 미디어 업체가 대통령의 말도 자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대형 소셜미디어에 규제를 내리거나 닫아버릴 것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끝을 이제 장렬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도 또 소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규제를 또 이제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SNS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포브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블록체인 소셜미디어들이 이제 속속들이 하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선은 이 블록원에서 만든 이제 보이스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플랫폼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그만큼 아직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블록체인 SNS가 과연 얼마나 대중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고 그만큼 확산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블록체인 SNS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갈 수 있을지도 좀 지금까지는 의문이긴 해요. 뭐 욕설이나 실제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는 내용들이 SNS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정화시킬 것이냐, 이런 이제 과제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데이빗,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 원화마켓 상장, 협의된 상장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체인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이 암호화폐 클레이를 2일 오후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클레이는 이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 이 그라운드 X가 발행한 암호화폐죠. 지금 데이빗은 이제 공지를 통해서 클립 출시를 앞두고 국내 클립 이용자들의 원활한 클레이 거래를 돕기 위해서 원화마켓에 상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빗은 이날 오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클레이를 입금받을 수 있는 지갑을 오픈하고 2시부터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정책상의 이유로 이 클레이 출금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클레이를 사기는 가능한데 이거를 출금 자체는 안 돼요.
밖으로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라는 거죠. 네,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무슨 의미가 있을지, 결국에는 이제 거래만 많이 하는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클레이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 클레이 측에서 이 그라운드 S 측에서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고 이걸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이 부분이 풀린다면 앞으로 출금도 이제 뭐 가능은 해지겠죠. 그래서 국내 지금 이제 지닥이라는 거래소와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라는 거래소가 클레이를 지금 이렇게 협의 없이 상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클레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래소가 그만큼 좀 다급한 입장인 가능성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거래가 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탈출구로 좀 관심이 많은 코인을 상장시키는 걸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도메인 이름으로 이 블록체인 간 연결을 개선하는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알리바바는 이 특허 출원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com이나 .org 같은 도메인 이름을 통해서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나 블록체인의 일부에 일반적인 도메인 이름을 할당하면 더욱 수월하게 다른 블록체인을 식별하고 통신할 수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메인 이름처럼 블록체인 도메인 이름을 이제 만드는 그런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AI와 양자통신 등 혁신 인재를 키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개 ICT 연구센터를 신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학과 연구한 이 대학 ICT 연구센터 12개의 대학 연구센터와 5개의 그랜드 ICT 연구센터를 신규 선정해서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규 사업들, 우리가 이제 주요적으로 바라보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신규 유명 분야와 기술 확보가 시급한 이 양자통신과 블록체인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뭐 중국도 여기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여기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대비하는 먹거리를 위해서도 투자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